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가 14살 때였다. 남동생 학교에 학부모 총회에 다녀온 엄마가 말했다. 다 같이 인사하는데 한 사람만 결이 달랐다고. 결이 다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평범한 인사법 같긴 한데 뭔가 달라. 타케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봐. 그 사람이 다케다 씨구나. 그 사람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나는 어쩐지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을 상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옷깃이 둥근 블라우스를 입은 낯선 중년 여성과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굴이 하얗고 찹쌀떡처럼 부드러운 인상을 한 아주머니였다. 어머, 이쪽이 따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케다라고 합니다.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방글방글 웃으며 살며시 인사를 했다. 확실히 단정한 인사였지만 엄마가 말한 만큼 굉장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상상했던 인물과는 전혀 달랐다. 뭐야, 싹싹하고 상냥해 보이는 아줌마잖아? 그것이 다케다 도모코 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다케다 씨는 엄마와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분을 다케다 아주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요코하마의 번화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야말로 요코하마 토박이었다. 1932년생. 그 세대로서는 보기 드문 전문직 여성이었고 30이 넘어서까지 일을 했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가정으로 돌아가 전업주부가 되었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단정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대단한 미인도 아니고 별다른 장신구를 하는 모습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어쩐지 아름다웠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중년 여성들이 여럿 모였을 때 흔히 하듯이 새된 목소리로 말하는 일이 없었고 아주머니들 특유의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애매한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부드럽고 상냥한 인상과는 달리 똑부러진 요코하마 토박이 말투로 이야기하곤 했다. 대인 관계는 원만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싫어하는지 볼일이 끝나면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힘이나 권위 앞에서는 태도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케다 아주머니는 누구 앞에서나 변함이 없었다. 내가 일지망이었던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망설이고 있을 때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은 다들 판을 박은 듯 똑같은 말을 했었다. 여잔데 굳이 재수까지 할 필요 없잖니.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거고. 하지만 딱 한 사람, 다케다 아주머니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노리코, 가장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해. 나는 여자라도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중년 아주머니를 처음 보았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내가 재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 그래, 노리코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자신이 낸 결론을 따르고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된단다.
다케다 아주머니에게는 언제나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소위 돈 많은 부인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입시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다케다 아주머니는 좀 더 넓은 어른의 세계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은 다인이라서 그래. 언젠가 엄마가 말했다. 다인이라니? 그게 뭔데? 다도를 하는 사람 말이야. 다케다씨 젊었을 때부터 쭉 다도를 배웠대. 다도 선생 간판도 가지고 있다더라. 역시 어딘가 다르다 싶었어. 한눈에 이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감이 오더라니까. 다도 같은 건 딴 세상 이야기였다. 슥슥 거품을 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완의 방향을 돌리고 나서 차를 마시는 듯했다. 다케다 아주머니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단정한 몸가짐이나 쉽게 동요하지 않는 인품이 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처음 들었던 다인이라는 말의 청명한 울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학생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내 일생을 걸 만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찾아 덤벼들곤 했지만 무엇 하나 오래 지속하지 못한 채 3학년이 되었고 주위에서는 슬슬 취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말을 꺼냈다. 너 리코 너 다도를 배워보지 그래? 뭐?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다도를 배우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교양 수업이라니 너무 낡고 진부한 느낌이라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뭔가 배울 거라면 플라멩고나 이탈리아 쪽이 좋은데. 게다가 나에게 다도와 꽃꽂이는 옛날부터 결혼을 취직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부모들이 딸을 꽃가마에 태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는 일종의 신부 수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세계, 부자들의 사회적 지위, 이유 모를 권위주의, 여자들의 허영심 경쟁,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다도를 배운다고? 좋겠다. 나도 할래.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하는 녀석이 있었다. 사촌인 미치코였다. 나와 미치코는 동갑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다. 미치코네 집은 지방의 자산가라서 어렸을 때부터 방학이 되면 미치코네 집에 놀러가서 며칠씩 함께 지내곤 했다. 미치코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우리 집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모, 저도 전부터 다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미치코는 나와는 달리 솔직했다. 그럼. 다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거봐, 미치콘 제대로 배운다잖니. 나는 불만스러웠다. 노리코, 같이 하자. 같이 다도 배우자. 하지만 미치코가 그렇게 말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다. 미치코와 함께라면 집에 오는 길에 찻집에 들러서 수다를 떨 수 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최근에 본 영화나 좋아하는 외국 스타,
재미있게 읽은 소설, 해외여행 같은 이야기를 하며 몇 시간씩 떠들곤 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찾지 못하고 이제 1년만 지나면 대학 생활도 끝이 난다. 솔직히 말해 닥치는 대로 특이한 것을 찾아다니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고 계속 초조해하는 것보다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나라도 시작하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뭐든 좋았다. 그것이 낡고 캐캐묵은 일본의 전통일지라도. 수업은 다키다 씨에게 부탁할 거야. 너도 다키다 씨가 선생님이면 좋지? 엄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키다 아주머니의 단정한 몸가짐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유와 함께 다인이라는 말의 울림이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나도 괜찮을지도. 20살의 봄이었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몇몇 주위 사람들의 부탁으로 목요일 오후마다 자택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학생이라 평일에는 수업이 있는 나와 미치코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도 다도 수업을 해주기로 했다. 그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선로 옆길에 있었는데 예전에 몇 번인가 지나친 적이 있었다. 옆집은 메밀국수집이 있었고 문 앞에는 커다란 팔손이 나무 화분이 있었다. 기와 지붕이 있는 낡은 목조 2층 집이었다. 우리는 어떤 차림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 평소에 입는 옷이면 돼.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와보렴. 5월의 연휴가 막 끝났을 때였다. 다케다 아주머니를 처음 만나는 미치코는 정장을 입었고 나는 블라우스에 스커트 차림으로 조금 긴장한 채 그 집으로 들어섰다. 삐그덕 문을 열자 전통 료칸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현관 바닥은 물에 젖어 있었고 우리 집처럼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신발은 한 켤레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안쪽에서 네 하는 대답과 함께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물들인 노래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여느 때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처음으로 다케다 아주머니의 기모노 차림을 보았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명주가 흰 얼굴과 무척 잘 어울려서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잘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다케다 아주머니의 집에 들어간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복도며 기둥이 잘 구워진 샌베과자 같은 색이었다. 현관을 올라가자 다다미방 2개가 이어져 있었고 그중 한쪽에 있는 다다미 8장 크기의 일본식 방으로 안내받았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렴. 아무것도 없는 놀라울 만큼 텅 빈 공간이었다. 나와 미치코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이제부터 매주 다도를 하게 될 장소였다.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자 옆방과의 사이에 있는 상인반 위에 섬세한 격자문이 창해 있었다. 커다란 도코도마에는 긴 족제가 드리워져 있었다. 중인방에도 가로로 긴 액자가 걸려 있었다. 복도를 낀 양쪽 유리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감나무와 매화나무에 실록이 우거져 있고 여기저기 징검돌과 석등이 놓여 있었다. 꽃송이를 들이운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렸다. 진홍과 연홍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철쭉 덤불은 마치 장식용 꽃등 같았다. 정원의 감나무 맞은편에는 다케다 아주머니의 아들 것으로 보이는 하얀 서핑보드가 세워져 있었고 복도 벽 쪽에는 딸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방에는 여느 집과 같은 자질구레한 생활의 냄새가 없었다. 청결한 공기 속에 어쩐지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오랜 세월 손때가 탄 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싹싹하지만 어딘가 의연한 다케다 아주머니의 분위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코와 나는 긴장한 채 익숙하지 않은 정자를 하고 앉아 있었다. 있잖아, 노리코. 미치코가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소곤 말을 걸어왔다. 왜? 어쩐지 나도 똑같이 소리를 낮추게 되었다. 저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미치코는 도코노마에 있는 족자에 흘려쓴 붓글씨와 건너편 중인방 위에 있는 액자를 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들어온 다케다 아주머니가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고 빙긋 웃었다. 이 액자에는 1일 15일이라고 쓰여 있단다. 그리고 오늘의 족자는 말이지, 나뭇잎들이 청풍을 일으킨다 라는 뜻이야. 실록의 계절이기도 하고 젊은 너희들에게 꼭 어울리지 않니? 자, 그럼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차를 타서 대접할게. 아주머니가 개인 접시에 담은 하얀 만주를 쟁반에 받쳐 가져다 주었다. 하얀 만주의 얇은 껍질에 은은하게 보라색 붓꽃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아야메 만주라고 해서 5월 단오 명절, 딱 지금 이맘때 먹는 거야. 아, 네. 나는 파이나 슈크림,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 양과자 팔아서 화과자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라는 인식 정도밖에 없었다. 자, 먹으렴. 아, 차는 아직이었다. 차 없이 만주를 먹으면 목이 멜 것 같았다. 미치코도 옆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다. 얼른 먹어보라니까. 아주머니가 재촉하는 바람에 우리는 손에 든 만주를 그대로 볼이 미어지게 입에 넣었다. 다케다 아주머니는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도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주머니는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고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따르고 대나무로 만든 거품 내는 솔 같은 것을 몇 번이나 들어올려서 살펴보곤 했다. 움직임이 마치 흐르듯 했다. 어쩐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중간에 하얀 행주 같은 것으로 다완을 닦는 일상적인 동작도 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다. 아주머니는 녹갈색 가루를 다완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삭삭, 슥슥, 삭삭 하고 차를 적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런 게 바로 차 아니겠어?
그리고 차가 눈앞에 놓였다. 중학교 때 가족끼리 교토로 여행을 갔었다. 그때 료안지라는 절에서 검은 다환에 녹색 거품이 가득한 차가 아주 조금 나왔다. 부모님은 맛있다며 호들갑스럽게 감탄했지만 나와 남동생은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 쓴 걸 맛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을 때도 처음 맥주를 마셨을 때도 어른들의 음료는 항상 쓴맛이 났다. 말차를 마시는 것은 그때 이후 처음이었다. 다원 바닥에 녹즙색의 말차가 거품에 반쯤 덮여 있었다. 말차는 남기지 말고 마지막에 소리를 내서 끝까지 마시는 거야. 네? 소리를 내라고요? 그래, 그게 다 마셨다는 신호이기도 해. 어렸을 때는 빨대로 쪼르륵 소리를 내며 주스를 마시곤 했다. 그러다 외국에서는 수프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는 것이 무척 품위 없는 행동이라며 엄청 야단을 맞았다. 그 뒤로는 시골에서 올라온 외삼촌이 호텔 피로연에서 포타주 수프를 후루룩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건 좀 싫은데. 나는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차를 2모금 마신 뒤 3모금째 큰맘 먹고 슥 하고 소리를 냈다.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막상 해보니 부끄러운 건 그저 한순간이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아까의 거부감은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차는 역시 썼다. 하지만 그 쓴맛 덕분에 입속에 남아있던 만주의 단맛이 썰물처럼 사라졌다. 후크사를 팡 하고 울리는 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차를 소리내서 마시는 것도 이상해. 그날 나와 미치코는 소소한 문화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2번째 수업에서는 더더욱 영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다도 수업 때 처음으로 그 샥샥샥샥 휘젓는 풍기를 만져보게 되었다. 이건 차선이라고 한단다. 가늘게 쪼개진 대나무 끝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말차를 저어서 거품을 만드는 일종의 대나무 소리였다. 아주머니는 다완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은 뒤 차선으로 홀을 그리면서 손목을 빙그르르 돌리다가 다완 가장자리에 달칵 놓거나 차선을 천천히 돌리다가 코끝까지 들어올리는 기묘한 동작을 3번 반복했다. 자, 해보렴. 우리도 차선으로 홀을 그리며 손목을 빙그르르 돌리거나 차선의 코끝까지 들어올려 보았다. 어쩐지 분양을 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뭐예요? 차선 끝이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왜 손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이유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머니가 하얀 삼배 행주를 가지고 왔다. 이건 차건이라고 하는 거야. 잘 보렴. 그렇게 말한 다음 작게 접은 차건을 다완 가장자리에 걸치고 3번 돌려가면서 닦았다. 그렇게 한 바퀴 다 닦은 뒤에는 차건을 다완 바닥 한가운데 놓고 꾹꾹 누르듯 움직였다. 마지막에는 다음 바닥에 일본어의 U자를 쓰는 거야. 왜요? 이유는 상관없어. 일일이 왜냐고 물으면 나도 곤란해. 의미 같은 건 몰라도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해. 묘한 기분이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해 안 되는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돼.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든 물어보도록 해.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곳은 어쩐지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다. 이유 같은 건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너희들은 반발심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다도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다케다 아주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의외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다케다 아주머니는 어째선지 무척 그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잘하는 건 그런 거야.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은.